여러분 그 14주차 이제 그 마지막 2차식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팀 셀프 리더십은 균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그거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그거같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팀워크가 깨트려질 거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피해와 패단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사고란 과연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팀의 사고 그렇게 하면 이제 팀이 이제 그 사고를 어떻게 이제 그같이 축적하고 정진시킬 것인지 그게 포인트인데 여기 중에 다양한 의견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의견을 잘 그같이 듣고 그걸 취합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박사과정에서 그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런 어떤 이제 현안이 떠오르면 그런 얘기를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생각해 갖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니? 교수님이 생각한 걸로 그냥 갑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제가 그 들어봤던 것 때문에 조선 총독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가지고 철거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 그런 건 좋은 거지만 그 부분 중에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그런 게 성취되고 그러는 것까지 연결돼서 얘기하면 더 훌륭한 그런 이제 대안이 될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 아이디어 표현에서 이제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잘 되려면 그 표현에서도 이해하고 그 개방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낙인 찍기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주눅이 들게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윽박질러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면 그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팀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한계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고 그럼 한계가 없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 그 한계를 갖다가 같이 자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극복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의 독특성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그 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 공동체적인 의식과 유기적인 그 사고 때문에 이런 개인의 개별성적인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편견과 관습적인 태도로 임해서 개인의 독창성, 그러니까 개성 그러는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타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문신을 했는데 요즘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뭐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뭐 그거 외에 있는 기성세대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이제 인식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실제로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이제 일으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그 사람의 개성이다, 취향이다 그걸로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팀 사고고 외부인의 관점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적하는 거 그러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합적 회의에 대한 그런 논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즘에 얘기되는 집단지성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의 그 사고보다는 이렇게 집단으로 사고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지성은 대개 이제 그 총체적인 그 논의와 그다음에 지식들이 취합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데 이 집단지성의 핵심이 이제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AI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AI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지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사고력을 완전히 능가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인간끼리의 비교를 해보면 집단지성이 훨씬 더 개인의 지성보다는 앞지르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다음에 비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라. 이제 고정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비고정화한다는 건 자유로운 관념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 그런 관념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거꾸로도 해보고 다양한 측면의 얘기를 들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갖다 규합한다면 고정관념을 갖다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거 그러는 것들도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윤리나 이런 거 도덕 이러는 것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부단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그 한 번의 도덕과 한 번의 그와 같은 윤리 이러는 것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부단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그걸 지키려고만 하고 옛날식의 사고로 하게 된다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도 늘상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이제 그 얘기하기 어려운데 성희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렇게 하는데 성에 대한 그러는 것들도 그 시대적인 조언과 그다음에 그 가치관 이거에 따라서 부단히 지금 변화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인드가 이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 사고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같이 얘기를 쭉 그같이 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모아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런 것 중에 셀프 리더십의 핵심을 총 정리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 이제 얘기 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였고 기말고사에서 이 부분과 이제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 듣고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시험에 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프 리더십의 그 핵심 사항은 다시 한번 종합 정리했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를 핵심을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고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강의를 설정해서 이제 얘기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괄적인 이제 셀프 리더십의 틀 이것 중에 이제 세 개를 바꾸는 전략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인재라고 이제 인재란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계가 필요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큰 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그 가장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 중에 잘한다 그러는 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말 그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그 관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면 헤어에 대해서 그 같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지금에 유행하는 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런 관심이 계속해서 축적되면 자기도 모르게 셀프 리더십의 그와 같은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성공적인 전략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관심만 갖는 우리는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거를 실천에 옮겨 갖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틀을 바꿔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 관심을 갖고서 어떻게 이제 그 정보를 축적해내고 그 정보를 분류해내고 정보를 분석해내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된다면 그것 중에 그 과정을 끊임없이 참고서 노력해서 집중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얘기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냈는데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바꾸고 셀프 리더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징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동체적인 사회는 자신을 갖다가 그와 같이 자꾸 부정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규율 사회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지켜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성향 그런 것들이 강화된 그런 사회였다면 지금 정부와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그런 성향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징후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고 자기 스스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으로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틀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제 조건이 돼서 기초가 돼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리더하는 자기의 장점을 찾아가는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던 기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옛날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여러분 각자가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셀프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그런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제 이걸 단계적으로 제가 표현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써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그와 같이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관찰이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기의 그와 같은 장단점,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 자기 분석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장점을 자꾸만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신장시킬 건지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관찰이다. 그렇게 이제 관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 관찰이라고 목적은 서로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바로 목적을 탐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 다 필요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 가치관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어떤 방식을 택해서 자기 마인드를 같이 갖추고 나갈 건지 그런 목적을 탐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번에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을 같이 이제 탐구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 목표란 전체 이제 전체와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고 부분은 어떤데 어느 부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나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정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그거는 자기 보상.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신분에서는 아직은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보상과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공했을 때 그런 상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암시와 자신의 긍정성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나가야 되고 셀프 토크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부단히 반성해서 그러는 것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된다면 자기 벌칙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그런 벌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개선한 다음에 실천에 옮겨가지고 해야 된다. 이 실천 부분이 이런 이론을 자기 셀프 리더십의 삶, 그러니까 지금의 삶,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은 대부분 우리가 암기식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쭉 얘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사회에다 적용하거나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어떤 전략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시험에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법론 이걸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셀프 리더십을 신장시키고 그걸 사회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서 그 부분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이런 아니랄지 이러는 것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이론을 배워서 실천에 옮기는 거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각자 다 다른데 이 부분이 이제 평가 대응의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이것 중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 이게 자기 정신 세계를 갖다가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갖고 자기는 꼭 성공적인 삶과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의지력을 정말 보여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그 어떤 부분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면 그건 죽을 때까지 노력해가지고 그런 걸 달성하는 그런 의지력을 한 번쯤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사례로 정주영 회장의 얘기를 그와 같이 들었는데 그 인간의 의지력이란 대단한 거고 그런 신념은 정말 인간을 많은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는 그 잠재력이라는 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
두 번째, 상상 속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이 자기 암시,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마인드를 정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도 그런 행복한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항상 그 얼굴의 표정을 관리를 해가지고 면접에서도 유리한 점수를 딸 수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적 자원이랄지 그런데 축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특히 셀프 토크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말을 걸고 그 부분에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자기 독백, 그 다음에 자기 암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발전적인 걸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념과 그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합격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들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한테 그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신념을 보여줬던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그런 자식들은 자기 그 셀프 토크 자기한테 그리고 말 거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점점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정부와 지금 사회에서도 필요한 거고 이건 서양과 동양 모든 사회 인간이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 핵심입니다. 그 내재적 보상 전략 중에 이제 그 내재적 보상을 이제 발견하라. 이거는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내재적 보상이란 뭐 별거 아니고 뭐 장학금 타서 뭘 산다 뭐 이러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뭘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알바랄지 이런 걸 열심히 해서 그걸 받으면 어느 부분에 뭐 필요한 걸 어떻게 이제 만든다 이제 산다 이런 거는 내재적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질 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질 때 실제로는 그 보상을 그렇게 이제 뭘 해야겠다는 보상을 발견하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결정력. 그러니까 그게 내재적 보상이 없다면 다르게 얘기해 보면 동기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를 달성하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거 그것이 보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동기유발은 어디서 오느냐? 뭐를 갖다가 달성하고 그 내재적, 물질적, 정신적 그거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보상의 사회활동 속에 구축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은 끝난 게 아니고 부단히 그런 것들을 갖춰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걸 달성하려고 계속 노력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그런 보상 전략을 갖다가 같이 바꾸고 좀 더 높이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특히 내재적 보상을 갖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그 같은 것들을 달성하고 나면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재적 보상이 잘 호응되게 그 같이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적 보상 전략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셀프 리더십 이거에 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셀프 리더십과 팀 셀프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이제 우리 그거의 관계인데 이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균형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 그 다음에 팀의 성과 이러는 것들이 합치돼 가지고 이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게 될 건데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균형. 그러니까 팀과 개인의 나와 우리 이거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것이 되고 이게 셀프 리더십의 핵심적인 상황이 이제 토대가 된다. 이제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되는 그 제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건 셀프 리더십의 이제 이론은 이렇게 이제 다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돼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지금까지 이론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러니까
더 얘기해 보면 셀프 리더십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그같이 발견하고 그걸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성과 사회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러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론을 쭉 설명했고 이건 다 다르고 여러분 개성이 다 달라서 자신의 장점들은 다 다르고 전공과 관련시켰어도 다 다를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그런 것들을 갖다 개발시켜서 나갈 건지 이러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평가에서 내가 여기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부여해 가지고 이 부분을 누가 가장 그 이론을 잘 적용하고 자기에 맞게 그렇게 셀프 리더십을 적용시켰는지 이 부분이 평가 사항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했다가 되게 이제 그 시험에 또다시 언급해서 그렇긴 한데 그거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핸드폰을 들고 왔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다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많이 쓰라고는 하지 않을 건데 이제 간략하게 쓰는 건데 그래도 이 이론을 자기한테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그런 생활,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거에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시키는 학생 그게 이제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편적이고 뭐 너무 현실성 없는 그런 얘기들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높은 점수를 맞지 못하게 될 거고 실제로는 이론을 잘 적용시켜서 그와 같은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구상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강점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거나 기술하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맞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유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지만 이거가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막막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시험이니까 실제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이론들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적용시켜 볼 건지 그런 고민을 한 게 있다면 그거 갖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글을 써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보편적인 점수는 이제 앞에 쓴 거 갖고 이제 점수 채점하겠지만 그 다음에 A를 맞는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잘 써야만 A를 맞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프 리더십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생각은 타인이랄지 그 리더십이 이제 정말 그 유명 인사 뭐 그다음에 뭐 잘 된 사람들의 리더십 이거 생각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것인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고정관념적인 사고고 관습적인 사고였습니다. 저도 뭐 리더십 그러면 그 훌륭하고 팀을 이끄는 사람들만 필요한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뭐 이게 필요할까 이랬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며 느끼는 거는 자신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정말 많다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타인으로부터 배워야 될 사실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 많지만 실제로는 자신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신에 관한 사항, 자신의 강점 뭐 이러는 것들이 정말 그같이 많다. 자신의 강점을 오히려 알아나가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베이, 구축, 기본 전제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경험을 엮어서 효과적인 삶을 만들고자 할 때 그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자기 전체 그와 같은 다양한 그런 면모, 그다음에 모습,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가치관 이런 것 중에 자기를 가장 만족스럽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왜 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질, 그다음에 행복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같이 이것들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이것이 아니면 이제는 대응하기가 곤란스러운 사회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전체 핵심에 제가 이번 학기 동안 강의할 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우리는 서서만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이제 거꾸로 보면 지구를 들은 거고 세상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인으로부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이런 리더십의 전략과 자기 강점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셀프 리더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게 적응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을 직접 뵙고 강의하지 못하는 게 제가 제일 그렇게 좀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평가를 좋은 방향으로 해주셔서 너무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제 재미없는 강의를 듣느라고 매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고생하셨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험에 가능하면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 대면에 혹시 뵙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더 그렇게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꼭 그렇게 쪽지랄지 이런 걸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